예전에 공부가 무엇을 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 공부는 바뀝니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 왜냐? 어차피 AI가 다 알거든. 그럼 뭘 물어봐요? 핵심은 이미 장승의 프리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이렇게 과학 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서브컬처 콘텐츠를 기반으로 과학 질문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제미나이도 아니고요. 알파고도 아니고 프리랜입니다. 장승의 프리랜 속의 주인공 이 프리랜 그분 지팡이입니다. 근데 뭐 되게 조그매. 네, 제작비상 요 정도밖에 못 구했습니다. 강의 중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회초리를 드는 걸로 이제 제가 갖고 왔고요. 네, 장성의 프리랜의 주인공 프리랜은 1000년을 넘게 살아온 엘프 마법사입니다. 정말 많은 마법을 알고 있는 존재죠.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우리 같이 같은 시간이 짧은 존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왜 평생 기억으로 남는지도 몰라요. 정말 많이 알지만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랜이 AI 시대에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AI 시대 공부란 무엇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극 중에 프리랜 정말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이거 보셨죠? 왜 강합니까? 오래 살아서요. 핵심이요. 그러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겠죠. 근데 재능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입니다. 시간. 프리랜 오래 살았어요. 네? 1000년 살았단 말이야. 1000년 살면 우리가 1000년 살았어요. 하루에 10분씩만 뭘 하잖아? 그걸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못할 수가 없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웠어. AI도 비슷합니다. AI 인간처럼 세상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하지만 AI는 인간이 남긴 엄청난 기록을 학습했습니다. 수많은 책, 글, 코드, 논문, 대화, 이미지, 패턴 전부 다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AI는 어떤 의미에서 축적의 괴물이다. 다 쌌어요. 프리랜처럼 모든 걸 다 쌌단 말이야. 근데 AI 완벽합니까? 모든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잘해. 우리보다 나아. 그죠? 네. 근데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럴듯한 문장을 쓴다고 해도 반드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AI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한다고 해도 반드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얘는 책임을 안 지거든. 네. 프리랜도 비슷합니다. 프리랜이 마법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일도 많아집니다. AI도 지식의 패턴을 잘 다룹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I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AI는 많이 아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깊이 이해하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극 중에서 보셨지만 이 프리랜을 따라다니면서 마법을 배우는 제자 있습니다. 누굽니까? 프리랜의 제자 페른이 등장합니다. 페른. 이 친구가 이제 마법을 배우는 인간 제자입니다.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프리랜은 어차피 1000년 살았단 말이야. 굉장히 긴 시간을 사니까 프리랜은 사실은 여유가 좀 있어. 근데 페른은 그렇지가 않아요. 페른은 굉장히 짧은 이 인간의 삶 동안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거를 말해야 돼요. 그냥 다 받아 적으면 안 되고 어떤 마법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마법이 왜 배우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페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배운 마법을 실제 삶에서 써봐야 됩니다. 네. AI도 똑같습니다. AI도 AI 시대 학생은 그냥 정답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프리랜한테 물어보고 이 마법입니까? 저거. 이 마법 저거. 이게 아니라 AI 시대 학생은 이 AI 같은 프리랜, 이 프리랜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핵심인 겁니다. AI가 정말 무한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왜 그 답이 필요한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페른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질문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 수학을 배우는 이유,
모든 사람이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알고 배워왔었는데 AI 시대 이론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어쩌면 예전에는 그냥 계속 지식을 축적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내내 제가 반복을 하겠지만 AI 시대 공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된다. 오늘의 핵심은 공부를 아는 겁니다. 어쩌면은 AI는 지금 답을 굉장히 쉽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이제 답을 외우는 힘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다루는 힘. 요게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의 양이 큰 힘이었습니다. 정말 그 현자, 대현자, 뭘 물어봐도 대충 뭐가 나와.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유리했고 정보를 빨리 찾아서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유리했죠. 근데 이제 검색의 시대가 왔습니다. 훨씬 빠른 방식이 등장했어. 검색, 지식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는 대신에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검색 시대가 오면서 지식의 축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근데 AI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AI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AI는 찾아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리하고 비교하고 요약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공부였는데 이제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 공부가 무엇을 아는 거였어요. 야, 너 이거 알아? 몰라? 아, 공부 안 했네. 근데 이제 AI 시대 공부는 바뀝니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 왜냐? 어차피 AI가 다 알거든. 그럼 뭘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AI한테 무엇을 물을 것이냐?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 것이냐? 어떤 답이 내 상황에 맞나? 이 답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지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 AI가 문장을 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럴수록 인간은 여기 있는 더 분명한 의도를 배워야 돼요. 의도가 뭐지? 그림을 쉽게 그려줄수록 인간은 더 뚜렷한 취향과 목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오래전부터 지식을 축적하고 쌓는 거 중요했죠. 그래야 다음 단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지식이 없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지식을 쌓는 거가 없으면 공부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쌓아야 공부를 할 수 있구나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오해가 생겨서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공부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만 열심히 쌓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완전히 낯선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야.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한 분은 정규 고등 수학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 없는 분입니다. 리언 프라이스. 들어보셨어요, 이분? 아니요. 처음 듣죠? 네, 행수할 겁니다. 이분 23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두 번째는 이제 또 유명하시죠. 이분 알아. 이분 누구냐? 생명공학자의 경로를 걷지 않았지만 AI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풀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분이십니다. 이분 알죠? 아니요. 알파고를 만든 분. 알파고의 아버지. 이 두 분의 이야기가 AI 시대 교육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리언 프라이스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생겼어요. 2026년 4월, 진짜 얼마 전이죠. 리언 프라이스라는 23살 청년이 챗 GPT를 사용해서 약 6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에르데시 문제의 한 형태를 풀었습니다. 에르데시 문제, 뭔지 아세요? 처음 듣죠?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에르데시 문제가 뭐냐면은 폴 에르데시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세기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개의 미해결 문제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문제들을 에르데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풀린 에르데시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마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증명이 어려워서 지난 60년간 증명이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 리언 프라이스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어요. 네. 근데 리언 프라이스 수학 전공자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몰라 뭔 소린지. 근데 이분의 취미가 에르데시 문제가 이렇게 모여있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골라 AI한테 물어보는 게 취미였어요. 되게 재밌는 취미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
근데 이게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던져 AI한테. 던졌더니 AI가 기존 수학자들이 잘 가지 않던 경로를 찾아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무려 80분 17초 동안, 그러니까 1시간이 넘죠. GPT 5.4 프로가 추론을 한 결과 다른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던지는 교육적인 질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교육. 지금까지 이전에 이 에르데시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던 대부분 수학자겠죠. 모든 사람들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 표준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을 동일하게 밟았어요. 근데 AI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경로. 인접한 다른 분야의 수학 공식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한 번도 그 이전에 어떤 수학자의 추론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공식을 AI 그 안에서 완전한 불연속적인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늘 가던 길을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AI가 뚫었다. 근데 이거는 AI가 뚫은 게 아니에요. 리언 프라이스가 어떤 질문을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는 이미 그런 해법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해법을 내놓지 않아요. 왜냐? 굳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 프리랜처럼. 그때 이제 페른이 옆에서 프리랜 삼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 그래? 한번 써볼까? 그럼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지식을 많이 외운 사람만의 권력이 아닙니다. AI라는 이 프리랜이 옆에 있다. 그러면 전문 수학자가 아니어도 난제 문합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이분이 난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던진 겁니다. 그 난제, 이 문을 여는데 정말 문합까지 간 겁니다. 정말 문합까지 가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거든. 지난 60년간.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풀었네라고 하기에는 AI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근데 이분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질문을 던지는 용기, 또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나온 답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수학자들과 협업 구조,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AI 시대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데미스 하사비스 비슷해요. 하사비스 역시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명공학자나 생화학자로 출발한 인물 아닙니다. 이분은요, 기반이 게임, 체스,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인지신경과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의 아버지잖아요. 노벨상 공식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과학과 AI에 대한 관심이 어린 시절 체스와 게임에 시작됐다. 게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들어가서 정해진 문제를 풀어요. 근데 어쩌면 게임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AI가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되면 AI는 세상의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게임에서 문제 풀듯이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파폴드. 네, 알파폴드가 생명과학의 아주 오래된 문제를 뒤흔들었습니다. 단백질이 생명의 기본 도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효소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신호가 되기도 하고 면역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근데 단백질이 단순한 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들이 길게 이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3차원 구조로 접혀요. 이 3차원 구조로 단백질의 기능이 다 바뀝니다. 정말 무한한 개수의 단백질들이 어떻게 접히고 구조를 만드느냐가 다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미노산 서열을 보고 단백질이 어떤 3차원 구조 모양으로 접힐지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십 년간의 생명과학의 난제였습니다. 왜냐면 이걸 잘 알면 이 아미노산 구조가 이렇게 접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치료제를 만들면 얘네가 어떻게 접히는지를 알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노가다. 근데 요거를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파폴드를 만들었어요. 3차원 단백질 구조를 무엇보다 완벽하게 예측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한 공로로 생명과학 분야의 브레이크스루상, 요거를 이제 연구원인 존 점퍼랑 같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2024년 10월 노벨 화학상을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 이렇게 세 명이 공동 수상합니다. 베이커는 생물학자입니다. 계산적 단백질 설계 분야의 길을 개척한 공로, 요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지만 생명공학자 어쨌건
데미소사비스와 점퍼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공로로 또 받은 거죠. 근데 생명과학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데 전통적인 생명공학자가 아니라 AI 연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AI 연구자인 거야. 존 점퍼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었고 기존의 생물학, 화학, 구조 생물학의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AI가 완벽하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파폴드가 내놓은 결과를 곧바로 모든 생물학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 예측하고 실제 생명 현상의 이해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상징적입니다. AI 시대 위대한 발견이 하나의 전공의 울타리 안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사비스 사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과학의 문제를 게임과 AI를 배운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다. 단백질 접힘을 생명공학자, 생화학자의 눈만이 아니라 이거를 방법을 바꾼 거야. 패턴 인식과 예측 문제라고 본 거죠. 과학의 난제가 분야를 건너는 순간에 새로운 입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안 적었어. 네, 아시겠죠? 그래도 아시겠죠? 뭔지?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AI 시대 정말 필요한 공부가 뭐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 질문력. AI 답을 잘하는데 질문이 흐리면 답도 흐려집니다. AI의 특징인데 질문자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내놔요. 그래서 과학 알려줘. 지금 날씨 알려줘만 쓰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나가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중학생에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 지연을 기차 비유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보고서 써줘. 이거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 논리의 빈틈을 한번 찾아보고 반대 입장에서 질문 5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내 논리를 깨부시는 논리 5개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질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됩니다. 질문력이라는 게 단순히 프롬프트 예쁘게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질문력은 뭐냐? 질문이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인데 내가 무엇을 정확히 알고 모르느냐,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이걸 파악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냥 그 선생님들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야,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해? 첫사랑 얘기해서 이러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질문을 많이 한다, 질문을 던진다, 그냥 모르는 거 다 물어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 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그냥 마법 주문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어떤 문장을 넣으면은 완벽한 답이 나오는 그냥 비밀 주문. 프롬프트는 주문이 아니라 사고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잘 물어보는 과정, 요거를 내가 잘한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결국 내 생각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질문 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게 질문력이에요. 그래서 AI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프리랜 앞에서 아무 마법이나 써줘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법이 나오겠죠? 그럼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프롬프트가 재밌는 건 주문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문은 아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대화에 가깝습니다. 대화. 주문은 외우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아브라카타브라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AI와의 대화는 계속 고쳐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법책을 달달달 외워서 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 프롬프트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주문이 아니라 생각을 꺼내는 대화다.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2번째, 연결력.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사비스와 알파폴드 AI 도구를 단백질 구조 문제에 연결했습니다. AI 시대 연결하는 사람이 강해요. 그죠?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거나 수학이랑 시를 연결하거나 생물학과 인공지능, 게임과 학습, 서브컬처와 교육. 저처럼 마법사, 장송의 프리랜과 AI 교육을 연결하는 사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AI 교육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AI 시대 이렇게 서로 멀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할 때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프리랜에게 정말 수많은 마법이 있어도 언제 어떤 마법 쓸지 결정하는 게 이제 페른이라는 제자 몫이에요. AI에게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떤 지식과 어떤 현실을 연결할지 이건 인간의 몫이다.
과거의 교육은 여러분 어땠어요? 공부할 때 종종 개인 간의 경쟁이었죠. 누가 1등 하냐, 누가 100점 맞냐,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빨리 푸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 누가 더 좋은 학교에 가느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과거의 우리 묵은 레거시 교육이었어요. 하지만 AI 시대는 문제를 혼자 잘 푼다,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전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기후위기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야 돼. 감염병, 고령화, 전쟁과 평화, 생명윤리, AI 안전성 문제, 교육 격차, 가짜뉴스, 지역소멸. 지역소멸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충주맨 혼자 했어요. 대단하긴 했는데 충주맨도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 이런 문제들은 수학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과학만으로도 안 되고 뭐 기술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 분야가 만나야 돼요. 과학자는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인문학자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술가는 감각을 확장시키고 정책가는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요. 교육자는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과정을 고민해야 됩니다. AI가 이 협업을 도와줄 수 있다. 네, 왜냐? 서로 다른 분야 언어 번역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죠? AI 굉장히 잘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문과 버전으로 해주면 바로 해줘요. 네. 자료 정리 잘하죠? 다른 관점 제안하고 회의의 빈틈을 보여주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연결도 찾아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결정하는 건 인간이다. 그래서 교육이 더 이상 혼자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육은 함께 문제를 푸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은 어떤 그 분야가 아니라 분야 간의 경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전공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과 전공 사이, 과학과 예술, 기술과 윤리, 인간과 AI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연결하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프리렌의 제자 페른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직속 제자는 페른이지만 이제 동료들이 계속 생겨요. 왜냐? 협업을 해야 되거든. 마왕을 때리려면 협력이 중요하다. 이 연결력. 세 번째, 더 중요하죠. 검증력. 사실 오늘 주제가 심플해요. 근데 여러 번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AI 틀릴 수 있습니다. AI 틀린 거 많이 보셨죠? 그럴듯하게 틀리고 자신감 있게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AI 시대 의심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 강했지만 AI 시대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네. 왜냐?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AI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 교육, 답을 외우는 힘보다 답을 의심하고 다루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검증력이다. 아시겠죠? 네.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고 검증하기 중요해졌어요. 네 번째, 맥락력. AI가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답이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건지 전문가에게 필요한 건지 환자에게 맞는 건지 정책 결정권자에게 맞는 건지 유튜브 시청자에게 맞는 건지 지식이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능력입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눈치.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가 맥락 속에 놓여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답을 단순히 얻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놓일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목적력.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AI는 방법은 주지만 목적을 정하지 못합니다. 글을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글을 써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정하는 겁니다. 공부 계획 짜줍니다. 운동 계획 짜줍니다. 근데 왜 네가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지,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인간이 정해요. 프리렌이 마법을 다 압니다. 하지만 용사 힌멜, 방향을 남겼죠. 용사 힌멜 알고 계십니까? 힌멜 알고 계시죠? 이 고결한 성품과 굴하지 않은 용기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 전사입니다. 힌멜이 죽고 나서 이 장송의 프리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죽기 전에 힌멜이 남겨놓은 수많은 것들이 프리렌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2024년 대만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났었습니다. 얼굴이 9cm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부러지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범인을 붙잡고 시간을 끌어서 결국 사망자 없이 마무리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붙들고 막 얼굴이 찢어지고 했던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사 힌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요게 작품 속 명대사예요.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게 모든 선의의 거의 기반이 돼요. 용감한 시민 덕후도 용사 힘멜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덕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AI를 활용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AI 시대 오면 불안해합니다. 나 쓸모없어지는 거 아니야? AI 나보다 잘하면 나 뭘 해야 되지? 내가 배운 거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불안은 현실적인 거야. 분명히 AI 많은 일을 빠르게 해낼 겁니다. 많은 직업이 바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교육이 줄 수 있는 답은 단순히 AI 잘 쓰면 살아남는다. 요거는 사실 너무 좁은 답이에요. 제가 정말 강연에서 가볍게 말할 때도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AI를 잘 써야 살아남는다. AI를 많이 써봐라. 하지만 인간의 공부는 기계와 경쟁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발명이 됐잖아요. 그럼 육상 선수들이 자동차를 이기려고 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못 이깁니다. 그죠? 아무리 빨라도 시속 200km를 못 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공부는 기계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프리렌의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프리렌이 마법을 많이 알아요. 엄청 세. 모르는 게 없어. 다 무시해 그냥. 근데 그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뭡니까? 장송의 프리렌이 감동적인 이유는 프리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프리렌이 인간을 뒤늦게 이해하기 때문에. 프리렌이 힘멜이 남긴 말과 행동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천천히 그 여정을 따라가는 몇 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프리렌이 긴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짧은 인간의 순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감동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AI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 뭘 후회하는지, 뭘 지키고 싶은지 이거는 AI가 몰라요. 인간이 계속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AI는 방법을 줍니다. 하지만 의미는 인간이 정한다는 거예요. AI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마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중에 어떤 마법을 누구에게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력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의 마지막 목적이 이겁니다.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을 넘어서 기술을 인간답게 쓰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진짜 실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네. AI 시대 공부법 프리랜식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기반 실전 활용법. 1단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AI 시대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능력. 우리가 종종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회의에서 모르는 척을 하지를 못해. 그냥 아는 척 합니다. 그냥 질문하면 무식해 보일까 봐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 AI는 여기서 정말 좋은 도구가 돼요. AI는요. 10번을 똑같이 물어보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근데 이거를 길게 가면 AI한테 질문하는 것도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말하는 안전한 연습장으로 AI를 써야 됩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 중요해요. 답이 아니라 과정을 물어봐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시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AI한테 답을 요구하지 말고 과정을 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도 돼요. 문제를 사진 딱 찍은 다음에 이거 답 알려줘. 답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요 문제를 내가 풀 건데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오리무중이니까 힌트 하나만 딱 줘. 그리고 풀다가 틀렸어. 내 풀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아줘. 혹은 이것도 있죠.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줘. 이거면 내가 다시 검증할 수 있고 내가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까 단계적으로 피드백 줘. 이렇게 하면 AI가 나한테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이게 AI 시대 교육이죠. 그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AI를 활용하는 앞으로 지금 태어나 있는 수많은 우리 미래의 이 꿈들, 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때는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AI한테 보여주고 AI가 보여주는 걸 보고
함께 커가야 된다. 그래서 AI에게 결과를 맡기면 편해지지만 과정을 맡기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요 차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관점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히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보고 싶은 자료만 보고 믿고 싶은 주장만 믿고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SNS 하시면은 여러분들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쫙 나와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갇히거든요. 이때 AI가 좋은 훈련 상대가 됩니다. 계속 물어봐요. 내 주장에 반대한 입장을 꺼내봐. 이 문제를 과학자, 교사, 학생, 부모, 정책가 관점에서 각각 봐줘. 내가 놓친 위험성이 뭔지를 한번 찾아줘. 이 주장의 약점이 뭔지 알려줘. 전혀 다른 분야의 비유로 말해줘. 이거를 몇 번 물어보다 보면은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통해서 관점이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AI는 진짜 많은 다각도로 이 문제를 보거든요. 이거를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쌓는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자리를 옮겨보는 겁니다. 공부는. 그래야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문제의 모양이 바뀐다. 네 번째, 결국은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훌륭한 도구지만 완벽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없는 출처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I 시대 공부는 이 검증, 요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AI 쓸 때 입버릇처럼 달아야 돼요. 정말 근거가 뭐야? 출처 뭐야? 반대되는 연구나 견해 있어? 정보 기준이 언제야? 불확실한 부분은 어디야? 내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뭐야까지 다 물어봐. 그래서 AI 시대 모든 시민에게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AI 잘 쓰는 사람은 AI를 믿는 사람은 안 돼요. AI를 믿는다? 맹신자 있잖아 가끔. AI 와 나는 AI를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AI와 함께 끊임없이 집요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AI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에게 써야 된다.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AI로 배운 거 어디에 쓸 것인가? 좋은 문장, 그림, 코드, 요약, 보고서 만들었어. 이게 중요하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AI 시대 공부는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한 겁니다. 프리랜에게 배운 마법도 마찬가지죠. 마법을 배웠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 마법을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길을 열고 문을 여는데 사용할 때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배운 지식도 누군가에게 닿을 때 진짜 공부가 된다. AI가 분명히 지름길로 지금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 대신 하고요. 생각하기 전에 답을 받아오고 글을 쓰기 전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공부가 약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금지시켜요? 이거를 예를 들어 AI를 실제로 학교에서도 금지하는 경우 있죠. AI로 숙제하지 말라고. 그래서 AI로 했나 안 했나를 잡아내는 AI도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금 고쳐. 그죠? 조금 고치면 티 안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릴 때 그 컴퓨터 처음 나왔어 막. 그래서 막 이제 프린터기 나왔어.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워드로 해서 프린트해서 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숙제를 컴퓨터로 해? 숙제는 손으로 써야지. 혼나. 지금 손으로 숙제하는 사람 있나요? 다 출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진정한 공부는 손으로 써야 된다. 컴퓨터로 치는 건 공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부에 대한 개념이 과도기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AI를 쓰냐 안 쓰냐. 쓰지 마. 금지시켜. 금지해야지 우리 애들이 똑똑해질 거야. AI 쓰는 애들 멍청해져. AI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쓰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AI 쓰지 마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AI에게 답만 받지 말고 설명을 요구해라. AI의 답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너의 언어로 바꿔라. AI가 준 답의 틀린 부분을 찾아봐라. 검증해라. AI에게 반대 의견을 물어봐라. AI와 대화한 과정을 남겨라. 최종 결과물보다
네가 어떻게 생각을 고쳤는지를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숙제 형태도 바뀝니다. 아마 보고서 써오세요. 이런 숙제를 잘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진짜 몇 초 만에 쓰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가요. AI와 대화하면서 초안을 만들고 어디를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직접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숙제가. 정답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AI가 제시한 풀이 중에 혹시 AI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고치세요. 왜냐? 이 반드시 검증, 이거를 길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주장을 쓰세요가 아니라 AI가 만든 주장과 반대 주장을 비교해서 본인의 입장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세우세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가 지금 일종의 약간 부정행위의 도구, AI를 숙제한 사람을 적발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렇게 숙제가 나가면 사고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선생님의 역할도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훨씬 더 훌륭한 프리랜이 있거든, 나에겐. 하지만 학생이 왜 질문을 두려워하는지, 왜 자신감을 잃었는지, 왜 이 문제를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시키는지 혹은 연결시키지 못하는지, 왜 친구 앞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지 이런 거는 인간 선생님이 훨씬 잘 봐요. AI는 몰라요. 그러니까 AI는 여기서 두 번째 선생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선생님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프리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랜 1000년을 살아온 마법사입니다. 정말 많은 마법을 알고 있고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AI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더 긴 맥락을 기억해서 한 번에 처리하고요. 더 정확히 예측하고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훨씬 더 많은 작업을 대신할 겁니다. 마치 프리랜 같은 수많은 마법을 알고 있는 1000년을 넘게 산 존재가 우리 곁으로 오는 거죠. 프리랜보다 훨씬 오래 산 존재가 오는 거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두려워만 해야 할까? 무조건 숭배해야 할까? 전부 맡겨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거부해야 할까? 핵심은 이미 장승의 프리랜에 나와 있어. AI 시대, 더 똑똑한 AI가 온다?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면 돼. 좋은 제자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제자는 끊임없이 물어봐요. 좋은 질문하는 제자가 선생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틀리고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셔닝이에요. AI 시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검증하고 보여준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나한테 맞는 걸 고르고 그 지식을 인간에게 써야 한다. 프리랜에게 배운 마법이 진짜 의미를 얻는 순간, 그 순간은 그 마법이 누군가의 삶에 닿을 때입니다. AI에게 배운 지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이 지식으로 돕게 돼. 그리고 더 나은 질문을 하고 세상을 이제 좀 다르게 보게 돼. 그때부터 공부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프리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산 마법사, 수많은 마법을 알고 있는 존재.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여행을 떠나는 존재. AI도 비슷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학습한 존재, 놀라운 답을 만들어내는 존재. 하지만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인간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존재인 거죠, AI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시대, 공부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공부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요. 다만 공부의 의미가 바뀌었다. 더 많이 외우는 것에서 더 많이 잘 묻는 것으로. 정답을 빨리 찾는 것에서 정답을 검증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혼자 똑똑해지는 것에서 함께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었고요.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지식을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AI는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마법을 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마법이 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요한 건 묻는 거다. 내가 뭐가 배우고 싶은지, 왜 배우고 싶은지, 누구를 위해 배우고 싶은지, 이 지식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건지 이거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의 공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의 프리랜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덕후 같다 근데. 저 덕후는 아닙니다. AI는 여러분
우리의 프리랜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요것만 자르면 진짜 웃기겠는데? 네. AI 오래 사는 마법사, 우리는 짧게 사는 제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행의 목적지는 언제나 제자가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고맙습니다.